바이에른 뮌헨과 투엘 감독이 전격 결별합니다. 사실상의 경질 통보로 뮌헨이 깊은 수렁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감독 선임뿐 아니라 선수들의 대거 이동과 퇴출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미 케인은 다시 프리미어리그로 돌아온다는 뉴스가 속보로 나오고 있고 김민재의 이적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핵심 수비수 키미히는 팀을 떠나겠다고 공언했고 우파메카노는 연속 퇴장으로 황당한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다이어와 김민재만 남아있는 상황에 다이어는 레버쿠젠전 이후 완전히 버림받았습니다. 김민재는 최근 독일 매체에서 실망스럽다라는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충격적인 무관의 시즌으로 남게 될 전망인 바이에른 뮌헨은 완전히 새롭게 선수단 구성과 감독 선임으로 변화를 시도할 것입니다. 오는 8월 2일 서울에서 열리게 될 토트넘과 뮌헨과의 친선 경기에 도대체 누가 올 것인지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뮌헨 구단은 방금 홈페이지를 통해 올여름 투엘 감독과 결별한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6월까지 투엘 감독과 함께하기로 한 업무를 오는 6월에 끝내기로 결정했다. 얀 크리스티안 드레센 CEO와 투엘 감독이 논의한 결과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뮌헨과 투엘의 계약은 당초 내년 6월 30일까지이지만 1년 일찍 결별하기로 하면서 사실상의 경질 통보를 한 것입니다. 투엘 감독의 경질은 충격적인 무관 시즌이 예상되는 성적에 대해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유럽 최강을 자부하던 바이에른 뮌헨으로선 받아들이기 힘든 성적표입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뮌헨의 팀 내부 분위기가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16일 스카이 스포츠 독일은 레버쿠젠과 경기가 끝나고 투엘 감독은 라커룸에서 선수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수준에 적응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이 듣기에는 너무나 모욕적인 발언이었기 때문에 선수단은 정말 뛸 마음이 안 생긴다라고 할 정도로 사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 수비수인 더리우트와 감독과의 불화는 심각한 상황으로 번졌습니다. 김민재가 아시안컵 출전으로 떠난 기간에는 더리우트가 선발로 나섰지만 김민재가 돌아온 뒤에는 곧바로 벤치로 밀려났습니다. 여기에 갑자기 에릭 다이어가 선발로 나서면서 더리우트의 분노는 바로 폭발했습니다. 다이어의 황당한 수비로 레버쿠젠에 완패를 하면서 더리우트는 투엘 감독을 직접 겨냥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미드필더 요주아 키미히는 투엘의 교체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수석 코치 레브와 언쟁과 몸싸움을 벌인 바 있습니다. 키미히는 레브 코치에게 화를 내었고 언쟁이 격화되면서 노이어 골키퍼가 두 사람을 떼어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키미히는 이번 여름에 뮌헨을 떠나겠다고 했고 이미 맨시티와 협상을 시작해버렸습니다. 독일의 바바리안 풋볼은 투엘이 키미히 등 몇몇 선수들 대하는 태도와 처우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키미히가 투엘 감독을 떠나겠다고 공언했는데 이제 투엘이 먼저 뮌헨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떨어지는 경기력과 함께 선수단 장악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독일에서는 투엘 감독의 경질로 선수단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김민재와 다이어, 더 리우트와 오파메카노로 이루어진 수비진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투엘은 김민재를 이번 시즌을 앞두고 뮌헨으로 영입했습니다. 김민재가 도착한 날 투엘이 좋아 죽으면서 뽀뽀세례를 부은 영상은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뮌헨의 핵심 수비수로 자리를 잡았는데 최근 뮌헨의 부진과 함께 일부 매체에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는 바이에른 뮌헨 수비진에 대해 수비진을 이끌 리더가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뮌헨 수비진의 리더로 기대했던 우파메카노는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더 리히트는 경험이 많지만 반복되는 부상으로 더 이상 활약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김민재와 다이어는 평가할 가치도 없을 정도로 문제가 많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독일 매체 스폭스도 올 시즌 투엘 감독이 이끄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경기력이 하락한 선수 6명 중 1명으로 김민재를 지목했습니다. 매체는 바이에른 뮌헨이 5천만 유로에 영입한 김민재는 볼 경합 능력을 통해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위치 선정과 전술적인 움직임은 그의 강점이 아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리그의 상대 선수들은 김민재의 등방향으로 침투하는 것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보험과의 경기에서도 보험의 아사노는 김민재의 등을 향해 수차례 질주했습니다. 결국 이제는 리그의 모든 공격수들이 김민재와 볼 경합을 하는 것보다 등 뒤로 달려가는 공략을 계속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이제는 새로운 감독이 오면 수비진을 가장 먼저 손질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기 사령탑으로 연결되는 인물은 레버쿠젠의 감독인 사비 알론소입니다. 알론소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뮌헨에서 선수로 뛰며 활약했습니다. 알론소는 이번 시즌을 끝으로 클롭 감독이 자진 사퇴하는 리버풀도 노리고 있습니다. 뮌헨은 클롭 감독에게도 감독직에 대한 의사를 물었지만 클롭은 당분간 쉬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고 전해집니다.
최근에는 바이에른 뮌헨의 차기 감독으로 클리스만과 콘테 감독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클리스만도 뮌헨 감독직을 희망하고 있지만 콘테도 뮌헨 측에 불러주면 뮌헨으로 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최근 뮌헨은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선두 레버쿠젠과 승점이 8점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미 12연속 분데스리가 재패를 노렸던 뮌헨의 꿈은 사실상 물거품이 되었다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축구 통계 전문 매체 옵타에 따르면 레버쿠젠의 우승 확률은 89%, 뮌헨의 우승 확률은 11%로 집계되었습니다.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멀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16강 1차전에서 약팀인 라치오에게 굴욕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뮌헨이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에서 패배한 것은 11시즌 전 아스널전이 마지막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경기는 지난 11일 21라운드 레버쿠젠의 0대3으로 완패한 것입니다. 레버쿠젠은 현재 리그 선두에 올라있는 팀이었고 바이에른 뮌헨이 이 경기를 잡았다면 선두로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이어 지난 19일 열린 보움과의 분데스리가 원정 경기에서 2대3으로 패하면서 3경기 연속 패배라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뮌헨은 분데스리가에서 우승하지 못한다면 16강에 올라있는 챔피언스리그가 유일하게 우승 가능성이 남아있는 대회인데 1차전 패배로 위기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8강으로 올라간다고 해도 지난 시즌 챔피언 맨체스터 시티를 비롯해 스페인 거함 레알 마드리드, 킬리안 음바페가 이끄는 파리 생제르맹 등 쟁쟁한 우승 후보들과 경쟁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16강전 1차전 패배로 8강 진출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순식간에 뒤죽박죽 콩가루 집안이 되면서 오는 8월 2일 서울에서 열리는 친선 경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토트넘이 오는 7월 28일 팀 K리그와 친선 경기를 갖고 8월 2일에는 바이에른 뮌헨과 맞붙는다고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이 보도 이후 한국에서는 즉각 손흥민과 김민재의 맞대결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케인과 토트넘과의 재회도 큰 관심거리로 떠올랐습니다. 케인은 오랜 시간 토트넘의 간판 스타로 활약했고 2년 전에는 토트넘과 함께 한국을 찾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케인은 지난해 여름 뮌헨으로 이적하며 토트넘을 떠났는데 한국에서 친정팀과 재회하게 된 것입니다. 영국과 독일에서도 케인과 토트넘과의 맞대결은 빅뉴스가 되면서 실제 경기가 진행될 것인지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바이에른 뮌헨이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실제 8월 2일 경기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온전한 베스트 멤버가 오게 될 것인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뮌헨의 혼란으로 김민재가 복잡한 심경이지만 가장 황당한 사람은 케인과 다이어입니다. 우승 트로피를 직접 한번 들어올리겠다고 왔다가 케인의 저주라는 비난까지 듣고 있는 케인입니다. 다이어도 토트넘에서 퇴출된 후 케인의 추천으로 뮌헨으로 왔을 때에는 입이 찢어졌는데 단 몇 달 만에 갈 곳이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기대도 되고 우려도 됩니다.